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말 많이 수요가 있는 그런 유형 근로시간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세팅했던 컨설팅 경험도 있고 해서 이게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 것 같고 이럴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계절적으로 업무가 계절적으로 이때는 정말 많은데 상반기에 맞고 하반기에 없다 이런 경우에 또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유용한 제도여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그리고 5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개념을 보면은 일이 많은 주의 소정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소정 근로시간을 늘리죠. 그 대신 다른 주의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번 주는 뭐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 주 2주라고 하면 첫째 주는 뭐 많이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 주는 적게 이렇게 소정 근로시간을 분배해가지고 줄여서 평균적으로는 40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입 효과를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원래 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여기 미도입했을 때를 먼저 볼게요.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그래서 1주 맥스 52시간이었죠. 그래서 52시간제 넘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뭐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 근로에 대해서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물어보지만 돈 주는 건 가상 근로수당은 주는 건 당연하고 이 52시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제가 3개월 단위를 적어놨는데 3개월 단위 도입하면은 소정 근로시간도 52시간제로 5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총 최대 64시간까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서 이 제도를 사전에 서면 합의 통해서 도입시켜 놓으면은 52시간제 위반 위험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도입 방법과 설계 방법 쪽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52시간 넘는 건 다 위반이겠죠? 근데 이거를 3개월 단위로 도입한다고 하면은 뭐 3개월에서 36시간 48, 40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연장 휴일 근로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기 52시간 넘죠. 근데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나눴을 때 평균 40시간 이내다, 52시간 이내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대 64시간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최대 근로시간 한정 내에서는 6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거. 도입 효과로는 특정한 날, 특정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으며 52시간 초과할 수 있죠. 40시간 플러스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2시간까지는 가능하고 52시간 플러스 1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이렇게 단위 기간에 따라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용 가능한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계절적 업무, 뭐 겨울에 인기 있는 업무, 뭐 빙과류, 이건 여름이겠죠? 빙과류 업무, 뭐 냉난방 장비 제조업,
또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뭐 음식 서비스나 접객업,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서 연속 근로가 필요한 업종에는 뭐 철강, 석유화학 쪽, 그리고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뭐 게임 개발이나 이런 거는 한 번에 집중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나 직종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또 뭐 운수, 통신, 의료 서비스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51조 제 3항. 이 2주 이내, 3개월 이내 이 1항과 2항은 15세 이상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15세 이상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여기에다가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 규정 51조 제3항. 유연근무제 두 번째 파트인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및 설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가 3가지 종류 있다고 했죠. 2주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단위. 그러니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는 거. 제가 최근에 했던 유연근로제 설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에서는 저는 3개월 이내로 했어요. 사실 6개월 이내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왜 3개월 이내로 했냐면 이 임금 보전 방안 강구해가지고 6개월 단위에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서는 장관에게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 이거 하기 어렵고 또 진짜 신고하면 이대로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이거 안 하고 그냥 3개월 이내에 꽉꽉꽉꽉 끼워 맞췄던 그런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도입 요건이나 이런 임금 보전 방안 강구해야 되는 내용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 단위 기간별로.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시행됐을 즈음에 작성했던 뉴스레터 제가 보낸 거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추가되었다라고 하면서 보냈던 뉴스레터도 나중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도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 1년 이상 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제가 또 해외 사례를 조금 봤어요. 뭐 프랑스나 독일 뭐 이런 데도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기간도 뭐 1년 단위 하고 있는 데도 좀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음. 그렇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 더하기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 3개월 이내는 52시간 더하기 12시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도 12시간까지 더해서 64시간까지 이렇게 최대 일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강구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법 규정도 한번 볼 거긴 하거든요. 이거 다 보고. 근데 따로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어요. 없지만 임금이 갑자기 이거 도입한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원래는 이 시간 근무해서 52시간 초과 될랑말랑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지만 나 이만큼 일하면 다 연장 근로수당 받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그럼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적은데 임금이 적은데 하고 근로자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주 이내나 3개월 이내는 별도의 이런 제재 조항은 없지만 장관은 여기 법에도 써 있는 내용인데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런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는 있는데 따로 벌금이나 과태료 조항은 없다. 그렇지만 새롭게 추가되었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이 단위 기간은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면은 신고 의무는 없겠죠. 네. 이 내용도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2주 이내는 도입 요건으로 취업 규칙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취업 규칙은 몇 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죠? 10인이죠. 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 규칙을 갖춰야 되고 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고자 하면은 취업 규칙에 규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회사는 12인이 안 되는데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럼 도입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는 있어요. 이거를 취업 규칙 비스무리한 규정으로 뭐 사규,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이내는 유효기간을 정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3개월 이내랑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근로자 서면합의의 내용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이 2주 이내와 다르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대상 근로자 범위, 전체 근로자를 할 건지 우리 생산부 직원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상 근로자 범위를 정해야 되고 또 단위 기간, 어느 단위 기간 또 3개월 이내라고 하지만 뭐 10주가 될 수도 있죠. 뭐 8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단위 기간을 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에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짜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실제로 짜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서면 합의에 넣어야 돼요. 미리 이렇게 짜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면 합의 유효 기간, 언제까지 이 서면 합의가 유효하다라는 내용 담아줄 수 있습니다.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담는 건 아니에요. 서면 합의에. 이거 다 담으면 진짜 엄청 많아지겠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니까. 그래서 단위 기간에 주별 근로시간을 넣으면 돼요. 서면 합의서에는. 그렇지만 플러스 해야 될 일이 있어. 서면 합의는 안 넣어도 되지만 해야 될 일은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1조의 2 몇 항을 보시냐면 제 3항을 보세요.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별 우리 서면 합의서에는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짜놓고 미리 서면 합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주 시작되기 2주 전까지에는 근로자에게 이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조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법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2주 전까지는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